네, 안녕하세요. 4월 20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이벤트 부재로 쉬어가기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양시장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월 코스피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월간 누적으로 약 10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금융주가 상승한 반면에 조선주는 미국의 중국 해운 조선 규제한 실망감에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우려는 결국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관세 영향에 따른 실적 그리고 업황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4일 오후 9시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5.2% 감소한 가운데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이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대미 수출이 14.3% 감소해 관세 영향이 가시화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파월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에 연준 독립성 우려와 달러화 지위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2%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고 발언했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이 부재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5%, 엔비디아 마이너스 4%등 M7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호조로 1%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3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7% 하락해 2월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역 전쟁 부담에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어제 LPR 금리를 중단기 모두 동결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 모두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 8.6bp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약 3년 만에 최저치, 금 가격은 사상 첫 3,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발언과 달리 멕시코, 일본 등과 난항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협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 리스크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외 실적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해외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파월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파월 해임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이고 실익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연준이 위원회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즉 FMC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연준 위원장 한 명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은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들은 과거 대법원 판례들에서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부분은 본문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과정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만약에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한다라고 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장기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해임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도 그렇고 트럼프 1기 때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여러 차례 있어 왔고, 경험적으로 그러한 압박들이 실제로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효과들이 증명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석한 자료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활용해서 연준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많이 쏟아냈고, 그때 트럼프가 트윗을 했을 때 그 트럼프가 트윗한 시점으로부터 뭐 5분 후라든지 20분 후 이렇게 좀 타임을 다 잘라서 실제로 그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전부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1기 내내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27bp 정도 하락했고 좀 크게 잡으면 100bp까지도 하락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을 100%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트럼프의 트윗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압박이 지금 당장의 인하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향후 연준이 인하를 고민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이 비교적 도비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이 실제 해임보다는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금리 하락 효과를 조금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LS 일렉트릭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의 내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25만 원을 유지합니다. LS 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잠정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8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초과 변압기 부문과 신규 법인 편입에 따른 신규 법인 편입 그리고 북미와 베트남 법인 호조에 따른 자회사 부문의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만 자동화 매출 그리고 신재생 부문에서의 매출이 다소 축소가 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했던 것은 중국 법인 그리고 전기차 릴레이와 관련된 자회사들의 부진과 전력 사업 중에 배전기기 부문이 전년 동기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향후 수출과 매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 두 개는 첫 번째로 초고압 변압기의 캐파를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수주 증가도 따라올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형 배전반 수주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이제 LS 파워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고 또 올해 9월에 마무리될 부산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센터형 배전반 수주 또한 지난해 말에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화되는 가운데 올해 중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관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각각 연간 3.4, 2.3조 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이 여전히 자동차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들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할 가능성을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가 계속 관철이 되고 유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2, 3개월 뒤에 한 번의 중요한 투자 판단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2, 3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기존에 이미 미국에 반입되어 있는 차량을 팔기 때문에 뭐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은 이 관세를 부과받고도 자동차를 계속 팔 수 있느냐 또는 여기서 파생되는 이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급망 관련해서 좀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부품사들도 관세를 지금 부담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워낙에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랑 이 관세 부품 관세에 대한 부분을 누가 떠안을 건가의 문제가 첨예한 어떤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생산을 유지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현대차 그룹이 이런 이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잘 대처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2, 3개월 뒤의 상황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하회하는 가운데 모비스, 글로비스 두 종목만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두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타이어 종목들이 손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미국 주식 넷플릭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재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넷플릭스의 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고 주가 변동성이 최근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9.2% 정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가장 우려가 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의 우려에도 저가형 요금제가 증가하면서 마진이 어느 정도가 상쇄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관세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요인들이 안정적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콘텐츠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죠. 이건 거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급을 CFO가 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에는 연간 콘텐츠 지출 예산을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11% 확대를 했고, 시장 점유율 일단 35.3%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11% 정도 올해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주주환원에 기반한 높은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ROE 수준은 35.8%. 이러한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배수도, 주가 멀티플도 저희는 시장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는 13%, 주당 순이익은 4.4% 증가를 했고요. 순 가입자 수는 483만 명, 그리고 전체 누적 가입자 수는 3억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13% 증가한 3억 명을 소폭 넘어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보면, 일단 광고 매출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전체 매출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이 광고 매출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예상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광고 플랫폼이 북미 캐나다 쪽에서는 이미 출시가 됐고, 이런 이제 새로운 포맷 및 고도 확인 타겟팅 기능을 전체 한 12개국, 전체 포함해서 12개국 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잉여현금 흐름은 80억 달러 정도고, 넷플릭스는 늘 얘기했듯이 초과부는 자사주 매입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ROE 기대감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입니다. UNH가 이번에 미국 정부의 펀드 예산 축소와 그리고 V28 리스크 모델 도입을 일단 감안해가지고 연간 주당 순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당일 22% 하락하면서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S&P 500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주가에 한 차례 반영되면서 여전히 높은 12개월선의 ROE와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 고려할 시에는 저희는 UNH의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UNH의 향후 장기적 수익 개선 전략 같은 걸 감안하여 여전히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됩니다. UNH의 12개월선의 ROE 같은 경우 25%로 S&P 500의 21%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반면에 PB 멀티플은 최근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좀 낮아졌습니다. 12개월선의 PE 같은 경우에는 15.2배로 지난 1년 고점 대비 낮아졌고, S&P 500과 헬스케어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이런 수익성 악화 우려가 겹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번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요인으로 정부의 펀딩 축소나 그리고 고령 환자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우려를 조금 야기했고요.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연간 가이던스 일부를 하향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50억 달러로 유지했는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를 최대 26.5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연간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87.5%에서 0.5%포인트 안팎일 것으로 기존 대비 높은 비용에 대한 우려도 예상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외형 성장은 이어졌습니다. MA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최대 80만 명, 그리고 옵터멜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5만 명 증가를 일단 예상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신규 가입자들의 리스크 점수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재택 진료나 아니면 초기 진료 같은 걸 좀 강화했고요. 그리고 진단 이력이 부족한 신규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응책으로 초기 진료를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실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진단이나
아니면 진료 코딩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도 언급했고요. 내년부터 해서는 일단은 V28 리스크 모델이 완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계획을 좀 재정비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엔터와 미디어 업종에 관한 내용이고요.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엔터 미디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엔터 부분 같은 경우는 3월 서클 차트 400 판매량이 720만 장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3.3%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 아티스트들이 중국 본토에서 앨범 홍보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한령 해제 조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OTT에서 전반적인 트래픽 반등이 나타났는데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나 이런 이제 스포츠 이벤트들이 개막을 시작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집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 지표가 반등하면서 드롭백과 매출액이 동반 성장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의 3월 드롭백은 전월 대비 12%, 14%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양사 모두 중국 VIP 드롭백은 감소했지만 일본 VIP와 로컬 VIP 드롭백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2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